자, 뭐냐. 잠깐만. 갑자기 좀 살게 보여가지고, 뭐지? 26번. 좀 볼래요? 26번. 그거 하고 등비로 넘어갑시다. 그거 하고. 뭐 등비가 막 엄청 오래 걸릴 건 아닐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음, 25. 공차가 26번이구나. 26번. 첫째 항이 자연수고, 그러니까 A1이 자연수죠, 그죠? 자연수. 그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2, 그죠?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연수 K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4가 뭐냐 이게 곱하기 A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1 마이너스 AK 이퀄 4배 AK입니다. 절대값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데 A1 플러스 K 값 거예요. A1 플러스 K, A1 플러스 K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를 뭐 완벽하게 뭘 하려는 건 아니고 아마 너네가 풀었을 거에서 약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있잖아. 돼요? 절대값이 있으면 보통 그 뭐냐 이게 여기서 이게 어쨌든 플러스라 그랬죠. 공차가 마이너스 2면 어쨌든 A1과 AK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A1이 더 크죠? 그럼 얘는 그냥 A1 빼기 AK가 돼요? 그렇잖아? 물론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건 아닐 수가 없어요. 얘는 아닐 수가 없어. 얘는 그냥 무조건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자와의 약간 뭐라 그러지? 싸움이라 해야 되나? 출제자 대화해야 되거든요. 아니 야, 어차피 얘도 AK로 나올 거면 굳이 절대값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속으로 지금 암에 이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쵸? 생각을 해봐. 아니 야, A1하고 AK가 이렇게 해서 그냥 나왔는데 얘도 그냥 나올 거면 굳이 이거를 가지고 절대값을 씌울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그럼 당연히 처음에 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합리적인 건 AK가 0보다 뭐 할 거다라는 합리로 들어가야 돼? 작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 얘가 이게 마이너스 4 AK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조금 더 약간 효율성 있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되는 거지. 돼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얘는 A1에다가 3AK 이퀄 0이 되는 거죠. 생각해봐. 아까 내가 했던 짓을 하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뭘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얘를 가지고 아까 우리가 뭐 중앙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해서 뭐 D하고 뭐 해서 이걸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써. 그냥 A1 플러스 3 A1 플러스 K 빼기 1 D라고 쓰시면 되죠. 근데 D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만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이거 이퀄 0이 돼요. 이건 할 수 있잖니, 그죠? 이건 괜찮잖아. 자, 그러면은 4A1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자 이쪽은 마이너스 6K 플러스 6이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이퀄 0이야. 그럼 야, 왠지 이게 한 세트일 것 같으니까 넘길게요. 그럼 얘는 2A1 이퀄 3이라고 쓰고, 얘는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죠. 되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또 자연수거든요. 이걸 하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보고 처음에 막 어떻게 했을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앞으로는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죠? 이거 알려주려고. 이게 약간 문제 풀 때 팁이야. 이게 무슨 수예요? 그럼 얘도 무슨 수일 수밖에 없을까? 자.
돼요? 그럼 집어넣을 때 다 집어넣지 말라고요. 다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K 대신에 뭐 하다못해 1. 물론 자연수니까 1은 안 되겠지. K는 그 다음에 3. K는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K 빼기 1이 짝수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다른 건 뭐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럼 어차피 이거 해서 집어넣으면 나오거든요. 집어넣으면 나오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 그래서 네 번째랑 다섯 번째랑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면 공차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럼 얘가 K가 1이면 0이니까 얘는 안 되고 이쪽은 안 되고 3이면 6이거든요. 그럼 A1이 3입니다. 안 돼요. 네 번째랑 다섯 번째랑 이게 안 바뀌어. 바뀌어야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 5 대입하면 12니까 A1이 6이거든. 그러니까 얘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K가 7이면 A1이 9니까 그럼 얘는 다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9면은 네 번째 항까지 네 번째 항은 1이고요.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제일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하고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예측하고 확인한다. 이게 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생각보다 애들이 못 풀었던 기억이 나요. 이거. 그러니까 뭐 이거 냈으면 막 거의 대부분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자연수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되게 좀 약간 엄청나게 좀 그 큰 약간 그런 조건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등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등비수. 등비. 얘도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 사이의 관계. 항 사이의 관계는 그죠? 자, 이쪽은 얘는 이거의 몇 제곱이냐, 몇 칸 차이. 얘를 나눴어요, 나눴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생각해요. 등비는 나눠서 비교하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나눗셈이 되고요. 그러니까 몇 칸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래프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보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등차는 1차식이라서 등차 수열 얘는 1차식이니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1차식 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1차 함수 1차 함수. 근데 등비는 어쨌든 보면 알게 등비 수열은 지수식이거든요. 지수함수. 1차 함수도 몰라가지고 2차 함수도 몰라서 막 헤매는데 지수함수는 나오면 그래프에 관한 설명으로 나오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쪽은 좀 그래프 쪽에 포커스가 맞다면 이쪽은 약간 계산, 10쪽에 포커스가 맞다고 좀 보시면 돼요. 10쪽에 포커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덧셈 뺄셈. 그러니까 뺄셈을 기준으로 약간 뺄셈과 덧셈. 그러면은 나눗셈을 기준으로 곱셈과 나눗셈.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A5가 있고 만약에 A1이 있으면 4칸 차이 나니까 아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얘기야. 그냥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A1을 썼지만 A1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자, A2하고 뭐 A3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 R이 많으니까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냥 여기끼리 뺐다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뺐다. 함수끼리 뺐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A7이 있고 뭐 A4가 있다. 그러면은 R의 3승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항 자체가 뭐 지수식이라고는 하는데 AN 나누기 A1이 되는 거죠. 그럼 n-1칸 차이 나니까 R에 n-1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간단한 얘기야. 그래서 그냥 일반항이 얘고요. 지수식이야. 지수식 이거야. 지수식 이겁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뭐냐면 AN을 썼을 때 이게 A1 곱하기 R의 n-1승이 나와요. 요거 지수식. 그래서 요게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n 앞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n 앞에 있는 게 공비야. n 앞에 있는 게 공비야. 그래서 그리고 얘는 식을 가지고 보는 게 주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A 플러스 n-1 d는 틀딱이라 그랬는데 얘는 내가 틀딱이라고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밖에 거의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지수함수 형태를 가지고 뭔가 보는 게 크게 막 엄청 드러나진 않거든. 차라리 지수로그 함수 문제 쪽 할 때 조금 더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냥 어느 정도 식으로서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n 앞에 있는 게 공비니까 그거고요. 여기 첫 번째 항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n이야. 여기 n이야. 어떤 2n, 3n, 4n, 5n 이런 거 아니라 그냥 n입니다. 이게 기준이야. 그래서 n 앞에 있는 게 공비야. n 앞에 있는 게 공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래서 얘가 어떤 거냐면 그 지수식하고요. 합성. 얘는 1차식이 합성이에요. 1차식. 그래서 그 1차식이라는 걸 이거라고 봐도 등차수. 이게 등차. 연결돼. 그래서 로그라고 쓴 다음에 이쪽에 등비수열을 올리잖아. 등비수열을 올리면 얘가 등차수열이 돼. 작년까지 설명 안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어느 문제 하나 봤어. 내 애들이 모르는데 깜짝 놀랐어. 그래서 얘는 이거. 여기 이게 1차가 있잖아. 이거 내려온다는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n에 관한 1차로 바뀌니까 로그를 씌우면 등차수열이 돼요. 그리고 약간 합성 같은 느낌이다라고 봐도 되거든. 합성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 n이 등비라고 치면 이게 등비라고 치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a라고 쓰고 2n 플러스 1과 같은 거 있잖아. 얘도 등비인 거야. 이런 것도 등비라고. 똑같이 등비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연관성 없게 처리하지 말라는 얘기야. 물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겁니다. 더 할 건데 어쨌든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합성에 연관된 무언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약간 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자 보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A랑 R이야. A랑 R. 포커스는 A랑 R입니다. 첫 번째랑 공비야. 첫 번째랑 공비. 얘는 그냥 이거 통째로 기억하는 게 그냥 제일 낫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등비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면 등비의 기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도 이제 등비 중항이야. 등비 중항입니다. 등비 중항.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그러니까 등차는 합의 대칭성이었기 때문에 등비는 뭐냐면 곱의 대칭성. 그러니까 곱에 대한 평균이야. 곱에 대한 평균입니다. 그 평균에 관한 대칭성이야. 평균에 관한 대칭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아니 사실 또 얘도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 AN이 꼭 그럼 A가 있어야 되나요? 갑자기 너 높아심에.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 여기 만약에 A사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RN 빼기 4. 돼요? 아니 일반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A가 아까 내가 A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A가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냥 얘 가지고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의 기본적인 형태고 등비 중앙은 곱의 대칭성 평균 이거야.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데 또 이거야. 진짜 가스라이팅이 좀 심하게 걸렸나 봐.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에 거 곱한 거랑 같다였거든요. 나 고등학교 때. 근데 얘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A1이 있고 A2가 있고요. A3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곱해지면서 가기 때문에 곱에 관한 평균은 얘란 얘기야. 곱에 관한 평균이 얘기 때문에 그냥 이쪽은 A2라는 걸 3번 곱한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냥 그거야. 그래서 곱의 대칭성이라고 보면 곱의 대칭성. 되니? 곱의 대칭성이야. 이거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근데 좀 얘는 문제가 뭐냐면 홀수계면 괜찮아. 홀수계면 얘는 평균이 나와. 평균인 항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호까지 깔끔해. 부호까지 이게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에 대한 그게 되게 깔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다시 말하면 A2의 3승이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나오면 A2 자체가 마이너스인 거고요. 플러스가 나오면 A2 자체가 플러스인 거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자, A1, A2, A3, A4와 같은 거. 물론 이렇게 해도 된다? A2.5의 4승이라고 써도 되긴 하는데 등비의 경우는 이게 경험상 크게 그렇게 도움되진 않을 겁니다. 써도 되긴 하는데 얘를 갖고 봤을 때 크게 막 엄청 도움되는 건 없었을 거야. 그럼 얘는 뭐냐?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두 개를 곱한 거랑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곱한 게 대칭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포커스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뭐냐면 항의 합이 일정할 때 항의 합이 일정. 항의 합 일정.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말하자면 x 값이지. x 값이 합죠. x 값이. 합이 일정할 때 이쪽은 얘는 곱도 일정하다는 거죠. 곱창 땡기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그 약간 늙은이 음식인 곱창이.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얘가 y 값의 곱이야. y 값의 곱이야. y 값의 곱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x 값 전체가 y 값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지. 이쪽은. 그래서 그쪽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평균이니까 이거 어떤 평균이냐면 이쪽은 기하 평균이. 기하 평균입니다. 기하 평균. 이렇게. 그러니까 산술 평균이 그냥 그 등차 중앙인 거고. 산술 평균이. 그다음에 기하 평균이 등비 중앙인 거야. 그래서 얘는 굳이 말하자면 이거의 평균이라는 건 A1 곱하기 A4의 루트를 씌우는 거라는 거지. 이게 평균이거든. 이게 평균. 그럼 걔를 4번 곱한 것과 같다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걔를 4번 곱한 것과 같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뭐냐면 이쪽은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A1 곱하기 A4니까 2번 곱한 거네 이게. 그럼 얘는 평균을 2번 곱한 건데 얘는 4번 곱한 게 있는 거니까 이쪽은 얘를 제곱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때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A1 곱하기 A4라는 게 어쨌든 등비기 때문에 A1 곱하기 A4는 평균을 2번 곱한 거야. 평균을 2번. 근데 얘는 이렇게 다 곱할 거면 평균을 4번 곱한 거니까 얘는 제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지 막 A 2.5의 4제곱 이렇게 쓰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부호도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인데 얘를 가지고 A 2.5가 어떤 부호를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얘는 이걸 그 4제곱 짝수번 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그 부호가 플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약간 접근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보면 돼.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어디다 하죠? 여기다 이거 씌웠어. 등차 합. 등차 합은 평균 곱하기 함수 이겁니다. 근데 등비곱. 등비곱은 평균의 함수. 그만큼 곱했다는 거죠. 그만큼 곱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 정도. 등비 수열을 이루는 수. 약간 왜 사람 이런 거 생겼지? 자, 등비수. 자, 이거야. 그럼 이제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뭐 세수다. 뭐 3개. 그다음 4개. 이렇게 하면 그냥 A, AR 제곱이야. 등차는 가운데를 평균으로 두고 양옆을 썼거든요. 별 의미 없어요. 얘는 등비는 크게 엄청나게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등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적인 걸 되게 많이 보는데 등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약간 계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는 A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뭐 교과서에 있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약간의 특징을 보면 약간의 특징이야. 자, 그럼 등비 수열의 특징입니다. 특징. 왜냐면 등비는
공비가 어떤 부호를 갖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좀 공비가 양수일 때고요. 공비가 음수일 때를 따져봅시다. 하면서 그냥 생각해봐. 그냥 이거 막 엄청 외우려고 안 해도 아마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R이 0보다 크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모든 항이 같은 부호예요. 모든 항이 같은 부호.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중에 하나야.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중에 하나. 그래서 보통 문제에 주어지지. 그러니까 안 주어질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로만 계속 이어질 수 있고, 플러스로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혹은 마이너스로만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로만. 그래서 그런 식을 약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만약에 공비가 음수다. 그럼 얘는 뭐냐면, 자, 부호가 교대로 나옵니다. 교대로 나옵니다. 교대로. 자, 그래서 플러스로 시작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인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쭉쭉쭉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홀수 번째 부호랑 홀수 번째 부호와 홀수 번째, 그다음에 짝수 번째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얘네끼리 같고요. 홀수 번째끼리 그다음 부호가 같고, 그다음에 짝수 번째끼리 부호가 같다는 얘기. 은근히 이런 생각 안 해봤을걸?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교대로 간단 말이에요. 교대로 가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얘는 이게 이렇게 2개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이렇게 4개 곱하면 무조건 플러스다. 무조건. 그러면은 4개 단위로 가면 무조건 플러스니까 4개씩 혹은 8개씩 이런 식으로 곱한 것들은 곱은 무조건 양수. 무조건 양수. 그냥 당연한 얘기야, 그냥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어떤 부호에 대한 특징이야. 부호에 대한 특징. 등비수열 약간.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약간 이거는 약간 좀 기억해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걔네끼리 같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 기왕 하는 거 공식 2개만 좀 하자. 공식 2개. 이거는 나중에도 봐야 돼. 등비수열의 활용 이렇게. 그래서 바이 도형. 도형. 기억한 거 이렇게까지 가자. 자, 야, 너네 그 학교에 기숙사에 있는 거야? 네. 아 그럼 너네 그냥 기숙사야 그러면? 네. 아, 집이 멀어? 아니요. 무조건 기숙사예요? 네. 저는 뭐 아, 넌 멀어요? 원래 집이 어디야? 30분 걸리. 그럼 너네는 기숙사에서 막 그거 갇혀 있니? 네. 갇힌다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막 뭐 시켜 먹지도 못하고? 네. 쉽게 하지 못해. 그럼 뭐 밥만 주는 거야? 네. 학교에서 네, 점심 저녁. 점심 저녁? 아침도 안 줘요? 아침 주는데. 네. 안 졸려서 안 먹어요. 맛있냐 니네 학교? 네. 그래? 기숙사 들어가고 싶니? 아니야? 너 기숙사 가고 싶어?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그 연대 가면 무조건 기숙사잖아. 그죠? 아니 그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연트럴 파크인가? 하여튼 거기에 막 그거 엄청 많대. 그래가지고 아니, 뭐만 하면 트럴 파크야 그냥. 센트럴 파크 뭐. 그럼 여긴 일트럴 파크니 그럼 여기는? 그죠? 아, 나 맨날 여기는 진짜 맨날 생각하지만 한자가 너무 쉬워가지고 일산 이거 맞죠? 아, 너무 한자 내가 모르는 건가? 이거 아니야? 원마운트? 맞죠? 아 그래 원마운트. 근데 여기 산 이름이 뭔데? 너 주민들도 모르는데 일산이라고 한 거야 지금 여기서? 그래? 혹시 너무한 거 아니야? 여기 산보다 논밭이 많지 않니? 그죠? 약간 이렇게 학교 몇몇 학교 가면 막 약간 그 향긋한 똥내음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비닐하우스 있고 그죠? 아 너무 신기해. 하이브리드 아니냐? 오른쪽에 논밭, 왼쪽에 막 그거 건물 이런 거잖아.
너네 학교가 산속에 있더라. 아니 뭐야 그쪽에 있더라지 않니? 재개발표. 아 재개발 구역이야? 그럼 매연 오지겠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가? 버스는 있어요? 하나에 두 개. 두 개 있어요? 한 개만. 그럼 거의 이러고 가야겠네 이렇게? 걸어가야 돼서 애들이. 와 끔찍하다. 씨. 너네 학교는 좋아요? 저희 학교? 네. 저희 학교는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아 다행이네 그래도. 아 야, 너네 학교도 도로가에 있지 않니? 아파트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체육대회만 민원 들어가요. 인원 들어온다고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럼 이제 초품화가 아니라 고품화 아니야 그러면? 고등학교 품은 아파트 그죠? 그게 되게 그 엄청 그게 중요한 요소던데 그죠? 고등학교. 자. 아니 근데 집 가까운 게 짱이야 무조건 진짜. 아 정말 내 초등학교가 진짜 짱이었는데 초등학교가 우리 집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집이고 담 여기가 담이거든. 여기가 이제 도로고 그럼 이게 넘으면 여기가 초등학교다. 여기 이렇게 있었다. 근데 너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담만 넘으면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25초면 가요. 여기에 문방구가 있었고 여기에 그 뽀빠이 문방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그냥 바로 끝이거든. 25초 컷. 아 근데 너네 제발 이게 나무가 울창한 곳 있잖아. 그쪽에 집을 얻지 마세요. 정말. 내가 경고 아닌 경고를 할게 부탁할게요. 와 내가 진짜 이 집에 그 PTSD가 있는 게 너네 바퀴벌레 알아요? 바퀴벌레가 날개 있는 거 아니 혹시? 바퀴벌레 날아다녀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인 줄 알았어 진짜. 와 이게 나무가 울창하니까 벌레가 급이 달라. 바로 여기서 넘어오나 봐. 이게 날아가 팍 넘어오나 봐요. 와 진짜 씨. 내가 원래 벌레 되게 잘했다. 거의 파브레였거든 거의. 곤충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왜냐면 우리 때는 곤충 채집이 그 방학 숙제였거든요. 곤충 채집 해가지고 막 그거에서 막 핀 꼽아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매미도 잡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 요즘 매미 이렇게 만약에 여기 들어오잖아? 그럼 나 여기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매미? 여름? 그러니까 매미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날라도 되게 조신하게 날아도 되잖아. 왜 이렇게 거칠게 날아다니는데? 이러지 않냐 이렇게? 와 미칠 것 같아 진짜. 와 나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 바퀴벌레 너무 싫어. 그 나르는 그 소리가 초음파 같거든요.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 듣기만 하면 나 진짜 이게 막 뭔가 진짜 원래 나 바퀴도 잘 잡았단 말이야. 그 날아다니는 게 그냥 막 잡았거든요. 열받으니까. 근데 언제였더라? 갑자기 막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니까 여기 이제 이쪽에 이제 방이 있는데 여기 이제 플스를 연결해가지고 막 몰래 이제 엄마가 게임 못하게 하니까 몰래 연결했거든. 그때가 제일 재밌어 진짜. 그래서 플스를 연결해서 게임을 이제 형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이 소리를 지르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지 이러고 딱 봤거든.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쪽 방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만한 그 검은색 물체가 있는 거야. 요만한. 근데 이게 점점 커지더라고 얘가. 이게 날아오면서. 그리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 내가 그때 거의 막 무슨 그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약간 그 더듬이의 그 뾰족뾰족한 그 약간 그거 있잖아. 나도 같이 이러고 이렇게 숨었지. 열받아가지고 얘를 잡았거든. 그때까지는 어쨌든 괜찮았어요. 근데 와 진짜 여기 이제 이쪽에 화장실이 있었거든. 며칠 뒤에 이제 딱 며칠 뒤도 아니라 거의 한 하루 이틀 뒤인가?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이제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밀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들어간 순간 착 소리가 나는 거야. 이 뒷목 있잖아. 엄청 따가운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딱 했는데 이거 있잖아. 이렇게 순간 이제 나 원래 나 무교잖아. 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에이맨을 열심히 외쳤지. 제발 이러면서 막 제발 막 와 이러면서 그것만 아니길 이러면서 이제 이 상황에서 살짝 이제 불을 켜면서 딱 들어갔다. 바퀴벌레가 팍 날아다니는 거야. 내 목에 바퀴가 앉은 거야. 와 나 그때부터 막 너무 무섭더라고. 와 이게 여기 내 목털이 쓸 거 아니야. 얘랑 이거랑 이렇게 겹치면서 겁나 아픈 거야. 막 따갑고. 그래서 이랬다 내가 진짜. 내가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불을 켜고 이거 있잖아. 거의 약간 이 목에 닿은 그 물체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서서히 가가지고 목을 탁 하는데 그 팍 소리 있잖아. 진짜 지금도 무섭다. 진짜 절대 나무 있는 데로 가지 마세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식상 개미와 바퀴벌레가 같이 있는 집은 없었거든요. 이 집은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좀 그런 게 아니 정말 이게 이 집이 92년식인가? 92년식이거든? 이 집이 92년식? 내가 몇 달 전인가 이 동네를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아직도 이 집이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거의 바퀴벌레가 된 거 아니야? 거의 약간 조의 영역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된 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그래. 자, 그래. 갑자기 초프나가 왜 나왔지? 자, 그렇습니다. 자, 이쪽입니다. 첫 번째 소공식. 이거 이렇게. 너희가 놓치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생각보다 얘가 좀 되게 잘 나오거든 생각보다. 얘는 좀 약간 별표를 치시고 이거는 기억 못하면 약간 좀 슬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리시면 돼요. 여기 직각일 때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직각일 때 여기 직각.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면 이쪽이 x. 여기가 이쪽이 동그라미면 이쪽이 x. 그래서 여기서 A, B, C가 이 순서로 등비입니다. 알고 있었어야 돼. 몰랐으면 큰일 났는데?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야. 이거 기본이야. 너네만 몰라요. 너네 몰랐으면. 남들 다 총 쏘는데 우리만 도끼 들고 이후 이럴 수 없잖아. 그럼 죽어요. 총 맞고. 그죠? 이건 뭐였더라? 무슨 메이드 인 코리아인가? 현빈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 있는데 그냥 총 쏘더만. 씨 무서워. 자, 하여튼 그래. 남들 총 쏘는데 우리 도끼 들면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분의 x잖아. 동그라미 분의 x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a분의 b 이퀄 b분의 c인 거예요. 너네도 또 증명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얘는 그게 그 수원에 약간 그 도형 활용 있잖아. 거기 나오길래 그냥 한번 해봤어요. 두 번째. 자, 할선정이야. 할선정.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서 이겁니다. 접점이랑 그래서 여기 이만큼을 이제 A라고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을 이제 C라고 두는 거죠. 그리고 이만큼을 이제 B라고 두는 거죠. 얘도 똑같아. 왜냐면 이거 곱하기 전체가 여기 제곱이랑 똑같을 거거든. 이거 곱하기 전체가 여기 제곱이랑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이쪽은 뭐냐면 A하고 B하고 C가 똑같이 등비수열입니다. 똑같이. 왜냐면 얘는 A 곱하기 C가 B의 제곱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마찬가지야. 어차피. 그래서 요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A, B, C가 등비라는 걸 알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1이고 얘가 2래. 그럼 이건 4겠지. 그냥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4래. 그럼 얘는 2겠지. 선생님 마이너스는 안 되나요? 네가 아까 이걸 그랬잖아요. 이거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보겠지만 얘는 다른 보일 수 있잖아요. 노벨상을 받고 싶진 않잖아, 그죠, 얘들아? 그치? 왜냐면 길인데 음수가 나오면 노벨상 아니니? 시공간을 오그라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바로바로 얘를 뭔가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 도형 문제 풀 때 조금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죠, 이거는.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왕 나온 김에 소공식에서 왼쪽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전체인 것도 알죠? 오른쪽의 제곱은 오른쪽 곱하기 전체인 것도 알고 이건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공식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로서 뭔가 나올 수 있는데 좀 엄청 옛날에 나왔어 사실 얘는. 이거에 대한 게 되게 옛날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나오면 얘기할 텐데 그냥 우선 요 정도 기억해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단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기억해두란 의미로 얘를 준 거니까 그냥 공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라고 할까? 봅시다.
그럼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야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고 A5가 있대. 자, 그럼 얘가 3이다.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과연 뭘까? 한번 해볼까? 슬쩍 해서 마이너스 사랑하면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시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아까 내가 말했죠. 4개를 한꺼번에 곱하면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런 거 좀 알아두면 편하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그냥 얘를 두고 봤을 때 뭐라고 할까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큼 이걸 두 개를 곱한 거 있죠. 그냥 A2 곱하기 A5 있죠. A2 곱하기 A5. 그럼 얘가 그냥 2다라고 쓰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그럼 얘가 2다. 그럼 굳이 보자면 그럼 A3.5가 루트 2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걸 가지고 딱히 엄청나게 도움이 될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별로 도움이 될 일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가 이거 두 개 곱한 게 2일 수도 있겠지만 자, 이쪽은 A2 곱하기 A5가 무슨 너스 2일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함정이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른다는 걸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러면서 그죠? 이러면서 그죠? 이 점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런 경우는 세 칸이 떨어져 있어. 세 칸이 떨어져 있는데 같은 부호라는 건 결국은 공비가 양수라는 거죠. 얘는 공비 양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여기서 이제 짜증나는 건 부호 가지고 장난치거든. 부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호를 나타낼 때 좀 잘 보시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거 세 칸이니까 여기 세 번 곱할 거면 부호가 달라지겠지. 만약에 음수면. 그러니까 그래야지 다른 부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거는 공비가 음수다라는 걸 좀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등비도 약간은 이런 게 있기는 해. 아예 없진 않아요. 짜증나는 게.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로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런 게 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항이 짝수개냐 아니면 항이 홀수개냐에 따라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그러니까 A 뭐 2 곱하기 A 3 곱하기 A 4가 있고 이게 8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고민할 게 없지. A 3의 3승이 8이니까 이때는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얘는 3승이니까 그냥 A 3이 2라고 쓰면 되는 거죠. 돼요? 단지 얘네들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신에 얘네들은 무조건 무슨 부호일 수밖에 없다? 같은 부호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뭐 외워요 이렇게 못하니까 네, 그런 식의 어떤 센스들은 좀 갖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때 편해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8이면 A3은 그럼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돼요? 그런 식으로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됐니?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또 여러 개로 뭘 좀 보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건 그렇게 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나올 만한 그 중요한 거를 좀 해보자. 나올 만한 중요한 거.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시다. 문제를 좀 풀어볼까? 심심하니까 하나 풀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재구성하면 되나? 자, 넘어가서 등비. 숙제는 그냥 등비 다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냥 오늘 다 하시면 되는데 아직 근데 합을 안 했구나. 합도 해야 되는구나. 아씨. 몰라. 우선 해보자. 37. 너무 쉬워요. 자, A3이 6이고 A6 이퀄 3A4. 그러니까 너네 뭐 할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괜찮아. A 아래 5승이라고 쓰겠지. 그 다음에 3이라고 쓰고 A 아래 3승이라고 쓰겠죠. 야, 이러느니 그냥 이거 쓰느니 그냥 넘기라고. 이거 그냥 넘겨버려. 넘겨버리면 A6 나누기 A4니까 두 칸 차이 나니까 R제곱이 3이라고 쓰시는 거지. 이런 거지 뭐. 그러면은 A3이 6이었거든요. A9를 구하래. 그럼 아래 6승이 곱해줘야 이게 A9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쓰라는 거지. 그럼 얘는 얘를 세제곱하면 되니까 27. A3이 6이었으니까 6 곱하기 27.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눗셈 기준, 나눗셈 기준이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6번 같은 경우도 이런 거라는 거지. A5가 있으면
A3이 두 개 있으니까 그냥 A3을 여기 하나 주라는 거죠. 그럼 이게 2A3이니까. 그럼 얘가 R제곱이야, R제곱. R제곱. 그럼 R제곱을 나눠주면 되니까 그럼 얘네끼리 자리를 익스체인지 하시면 2분의 1이 R제곱 분의 A3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A3에서 두 칸만큼 거꾸로 간 거니까 A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돼요? 아니 어차피 해도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오는 거 그냥 다른 표현을 한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오니까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비의 포커스는 뭔가 나눗셈과 곱셈에 대한 포커스니까 그렇게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뭐 딱히 뭐 없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등비 중앙 있죠? 등비 중앙 여기를 보시죠. 등비 중앙 자 49번에 있잖아 49번 거기 있으면 A1이 2고요 그 다음에 A2 곱하기 A 요게 36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A3분의 H A3분의 H 그럼 얘가 A3의 제곱이야. 이게 36이다. 돼요? 그러면 이제 봐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긴 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푼다는 건 아니고 그럼 A3이 6이거나 마이너스 6인 건 캐치를 하시라는 얘기야. 근데 A1에서 A3으로 몇 번 갈 거란 얘기야? 짝수번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반드시 무슨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같은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왜냐면 얘야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얘들 다 푼단 말이야. 근데 어려운 게 나오면 못 푸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R제곱이 3이기 때문에 이쪽은 R의 4제곱이 될 거니까 얘를 제곱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끝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둘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니까 뭔가 나눠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됐니? 아 그래. 그러면은 55번이 그나마 좀 이게 뭐지? 괜찮아요. 55번. 그래서 55번을 하고 아마 58번이 제일 어려울 거 58번?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오늘 풀어주긴 할게요. 그럼 등비 합하고 일반항사의 관계를 하고 다음 시간 좀 더 해야 되겠네. 다음 시간 좀 더 하고 시그마를 한 번에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거의 한 번에 그리고 한 번에 정리하고 점화식 어떡하지? 점화식 쪽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그래도 뭐 아무리 좀 많이 가도 7번 안에는 좀 끝내면 좋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오늘 2회차니까 5번에 끝낼 거면 생각보다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점화식 파트는 올해 진짜 거의 안 나오긴 했거든. 올해 그냥 되게 쉬운 거로만 나와가지고 점화식은 약간 그 축약해서 가겠어. 축약. 점화식 축약. 그래서 만약에 3월이나 다른 때 시험에 나온다. 그럼 그때 되게 한번 쭉 정리해주면 그게 훨씬 좀 그 뭐라 그럴까 효율적이니까 그건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빨리 그 다음에 지수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너네 지수록을 먼저 하는 게 좋니? 아니면은 삼각함수를 먼저 하는 게 좋니? 너 그 지수록가 좋아해? 삼각함수가 좋아해? 좋은 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삼 삼각함수? 그래요? 그래? 너는 삼각함수가 좋아요? 지수록가 좋아요? 아, 둘 다 싫어요? 삼각함수? 삼각함수를 할게. 삼각함수 다음에. 그래서 요거 하고 삼각함수 파트를 먼저 하고 지수록 함수를 마지막에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삼각함수를 잘 못하더라고. 근데 그 그래프가 생각보다 뭐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장부등식 풀 때. 그래서 그거 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 점화식은 약간 축약해서 갈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끝내야 되니까 그 문제 수는 꽤 많거든. 그렇게 따지면 7번의 얘를 다 하려면. 그래가지고 하여튼 좀 그래요. 근데 연습을 그냥 많이 해보라고 집어넣은 거니까 약간 워크북 개념까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거 끝나면 막 그 문제들 같은 거 다 그 뿌려줄 테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 되었든 그러면은 그 뭐냐 55번 있죠. 55번 그걸 좀 먼저 봅시다. 55번. 이걸 보고
어차피 합이랑 그거 빨리 하면 되니까 58번을 풀어보는 게 낫겠지? 이것도 좀 어렵거든요. 58번. 또 자연수 이게 있어가지고 아닌가? 아 모르겠다. 우선 하고 좀 봅시다. 하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뭘 하고 끝낼지 좀 볼게요. 그래서 오늘 과제는 그럼 내가 그거를 줄게. 원래 어제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 거를 줄 테니까 그 내가 그 뭐지? 그 프린트 줄게. 프린트를 주는데 이게 작년 EBS 수트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수열 파트 줄게. 수열 파트. 그 이번 주 클리닉 대신에 요거 프린트를 가져가시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 수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클리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우선 하시면 됩니다. 아씨 어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50입니다. 55번 자 공차 3 그 다음에 공비가 2인 등비. 그러니까 얘가 An 얘가 Bn입니다. 자 A2 이퀄 B2 그 다음에 A4 이퀄 B4 이겁니다. A4 이퀄 B4 이걸 만족시킬 때 A1 더하기 B1 A1 더하기 B1 이런 거를 구해라. 자 요겁니다. 아니 내가 생각한 문제는 아니구나 이게. 근데 뭐 별건 없다 어쨌든. 자 얘 똑같대. 그럼 이게 똑같대. 그러면은 이거를 모르니까 대충 K점으로 줄까? 그죠? 그러면은 얘는 2칸 더 갔으니까 공차가 2번 더 가면 이쪽은 얘는 K 플러스 6 이게 더 K 플러스 6. 그러면 얘는 공비가 2번 더 갔으니까 이쪽은 얘는 4가 곱해지는 거니까 얘가 4K. 너무 쉽잖아. 끝났네. 그럼 CK가 2네. 내가 생각한 게 아니었어. CK가 2. 그래서 K가 2니까 여기는 A2 마이너스 D고요. 이쪽은 B2 나누기 R. D가 3이었고 R이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얘는 별거 없었으니까 조금 이게 어떻게 나뉘어서 하냐 근데 좀 쉬었다가 58번 풀게요. 근데 이제 58번 풀면 끝날 것 같긴 하거든 시간이. 그러면은 숙제는 58번까지라고 할게 그냥. 어차피 너무 이렇게 빡세게 안 나갈 테니까 58번. 그러니까 오늘 한 거 대신에 복습을 제발 좀 그 형태 있죠. 기울기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좀 잘 보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거 풀 때 그거를 줄게. 프린트 줄게 오늘 할 거. 그래서 요거 변형 프린트 줄 테니까 한 20문제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하고 만약에 필요하면 조금 더 내가 딴 데서 뜯어가지고 갖고 올게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좀 쉬었다 갑시다.